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가끔 나는 이라는 그림책을 읽어드릴까 해요. 글 그림 세라 메이콕 옹기니 서나미님, 출판사는 해와나무이고요.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릴 거예요. 표지 앞면에는 크고 작은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림책이라고 말씀을 올려놨네요. 그리고 이 그림책의 뒷면을 보면은 가끔 나는 우람한 곰처럼 엄청 커다란 것 같아. 하지만 누군가는 나보다 클 테고 그럴 때면 나는 작아지기도 해. 이렇게 써졌고요. 그 밑에는 동물들의 모습에 비유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단 몇 번의 분놀림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그림책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 그림책을 쭉 넘겨봤는데요. 글쎄요, 그 말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는요. 앞에 봐보세요. 몇 번 안 한 것 같죠?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동물의 어떤 그 동작이라든가 특징을 잘 묘사했어요. 그림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림책 내지에는요, 사자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 말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 투하듯이 코뿔소가 서로 싸우는 거, 서로 장난치는 그런 모습들 간단하게 그린 것 같죠. 근데 이게 크로키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잘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원숭이도 그려져 있고. 네. 안에 있는 가끔 나는 그림책 제목 밑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써진 게 아니라 생쥐가 분홍색 꼬리, 분홍색 다리, 분홍색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써진 것은 왼쪽에 있네요. 나의 어머니 조진아에게 바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책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스티븐과 언니 루이사, 남편 톰이 보내준 무한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겠네요. 네. 가끔 나는 우람한 곰처럼 엄청 커다란 것 같아. 그럼요. 어떨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몸이 아주 커다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신감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나보다 클 테고 그럴 때면 나는 작아지기도 해. 그럼요, 상대적인 거예요. 나보다 큰 것도 있지만 나보다 또 작은 것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나보다 큰 기린이 있어요. 얼룩말일까요? 가끔 나는 지지배배 노래하는 종달새처럼 행복한 것 같아. 그럼요. 이 종달새랑 그 노래할 때 그 모습들을 간단히 그려놨는데 멋져요. 막 뭐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날마다 노래로 넘쳐나지는 않겠지.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 그럼요. 새도 계속 노래를 부르면 목이 아파요. 그러니 쉴 때도 있고 또 잠잘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날아갈 때도 있고. 가끔 나는 황소처럼 불끈불끈 힘이 샘 것 같아. 그럼요. 에너지가 막 팔팔 넘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들시들 지치는 날도 있어요. 조금 쉬고 나면 더욱 강해질 거예요. 그럼요. 힘이 넘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과부하 걸린다고 그럴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써버리면 다운이 돼요. 그래서 시들시들 정말 쉬어야 되겠네요. 가끔 나는 꿀벌처럼 윙윙 너무 바쁜 것 같아. 바쁠 때도 있죠.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하죠. 그지만 그것이 계속 그런다는 그런 것도 없죠. 바쁠 때가 있죠. 안 바쁠 때도 있고요. 하지만 내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잠시 느릿느릿 지내는 것도 좋지. 그럼요.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신나고 좋은 것들이 많은지 눈을 잠깐만 벌려보고 그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빴을 때 그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복은 정말 깨소금처럼 좋은 거예요. 가끔 나는 교회하는 사제처럼 엄청 용감한 것 같아. 그럼 좀 와, 야, 야 하고 용기를 내고 힘있고 그럴 때는 어떨 때 용감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기 위해서 용감해지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약한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해지고 그러는 거죠. 나만 생각한다 하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나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할 때 그때는 정말 용감해질 거예요. 하지만 꽈르른 천둥번개가 칠 때면 무섭기도 해. 그래도 그건 분명히 지나갈 테고 나의 두려움도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살지 어쩔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무서울 때 왜 없겠어요? 저도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이를 들수록 점점 무서움이 없어져요. 그냥 지금 감사하고 비가 오면은 비가 온갑다. 천둥 번개가 치면 또 그래야지 또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끔 나는 여우처럼 새록새록 꾀가 샘솟을 때도 있어. 하지만 요리조리 장꾀를 부리다가는 내 꾀에 내가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 그럼요. 꽤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한 번씩은 정말 내가 정말 지혜롭고 지식도 많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유 그게 아니었군요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죠. 가끔 나는 말처럼 배고파서 우걱우걱 많이 먹고 싶어. 그럼요. 어떨 때는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막 갈비찜. 여기는 이제 소니까 당근을 좋아하나 봐요. 당근 표현이 돼 있는데 뭐 먹고 싶은 게 많죠. 근데 어떨 때는 또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과식하면 안 되죠. 먹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적당히 먹어야 다른 이들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겠지. 이 말은 다른 말들이 당근을 또 먹어야 되니까 과식하면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많이 넘쳐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 아주 배부르게 먹은 것보다는 80% 정도 먹고 적당히 있을 때가
소화하기도 좋고 또 기분도 좋아요. 정말요? 가끔 나는 고양이처럼 할까 자꾸만 궁금해져.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하고요. 하지만 모든 것에 답을 얻을 수는 없으니 이따금 멍하니 궁금한 마음을 쉬게 하는 건 어떨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나는 박쥐처럼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정말이야, 캄캄해서 안 보일 때가 있어. 눈이 나빠서 그러기도 하지만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어.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나의 본능을 따르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럼요, 박쥐도 정말 방향 감각을 모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길이 옳은지 어쩐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올바른가 하고 고민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내 몸이 내 마음이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하렴 하고요. 가끔 나는 생쥐처럼 머뭇머뭇 조심스러워. 그럼요, 조심스럽고 과감할 때도 있고 다양하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몸을 쭉 뻗어 똑바로 서면 내 안에 용기가 솟아나 우람한 곰처럼 엄청 커다란 느낌이 들 거야. 그럼요, 용기를 내고 쭉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은 커다란 힘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가끔 나는이라는 그림책을 읽어드렸어요. 동물 모습에 비유해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했던 거하고 또 그 표현한 것이 너무너무 잘 느껴져요. 마치 크로키처럼 그렇게 했지만은요. 우리 마음도 솔직하게 또 그 솔직한 표현이 정말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표현 중에서 되도록이면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고 하고 쉬고요. 또 즐거울 때, 좋을 때, 맛있다고 할 때, 감사하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잘 표현해야 되겠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저 난처보다 정영 여러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내일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